파견직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쉽게 뽑아서 쉽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파견직이에요. 나는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밥값도 안 주려는 회사가 성과급을 주려고 하겠어? 밥값도 주기 아까워하는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막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걸려야 되는 회사 탑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 그 시청자 측이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기존에는 35세 이상의 거의 한 8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25세부터 34세까지가 한 40%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취업의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걸려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말씀드릴 세 가지는 이런 채용 사이트에서 대충 확인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그 연봉 관련 영상 찍었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파견직을 쓰는 회사. 그래갖고 파견직을 쓰는 회사라기보다는 내가 파견직으로 일을 하지 마라. 이 파견직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파견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 업체 소속인데 B 업체로 가갖고 B 업체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A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B 업체에서는 나를 되게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A 업체 소속이니까 오늘부터 그만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계약이 A 업체와 B 업체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가 되게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뽑아서 쉽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파견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는 임금에도 차이가 나. B 업체는 A 업체한테 돈을 주고 A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떼고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B 업체에서 그냥 계약직을 뽑아서 쓰는 것과 신입 그 계약직을 뽑아서 쓰는 것과 내가 같은 날 파견직으로 가서 일을 시작을 해도 내 연봉이 더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이 파견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이 파견직의 특징이 회사 이름이 대부분 조금 비슷비슷해. 무슨 맨 또는 무슨 파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로 뭐 헤드헌팅, 인재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가 묶여 있어 갖고 충분히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근무 조건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제 땡땡땡 뭐 소속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로 소속돼서 근무를 한다. 막 이런 그 카테고리가 있으니까는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막 당장 오늘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파견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파견직은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맨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저 파견직을 2년을 했거든요. 한 회사에서 내가 파견직 2년 그리고 계약직 2년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을 달았어요. 저 파견직이 없었으면은, 이게 계약직은 한 회사에서 2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파견직을 안 했으면은 계약직 2년을 하고 3년 차에 아마 정규직을 달았겠지. 제가 그런 후회가 있다 보니까는 저는 절대 저 파견직을 하지 마셔라, 이거를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이걸로 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꼽는 두 번째는 점심 안 주는 회사. 이게 좀 되게 애매한데, 우리가 처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받는 연봉은 뻔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안 주는 회사여도 뭐 2천만 원대, 그리고 내가 중소기업도 이제 좀 잘 주는 데는 뭐 한 4천만 원 초반대까지 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에 52주잖아요. 거기에서 뭐 명절 빼고 내 연차 빼고 그래갖고 뭐 한 220일 정도 출근을 한다고 쳐도 하루에 점심식 때 하루에 10,000원씩이면은 22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 3천쯤 받아. 근데 220만 원을 거기에서 내 돈 주고 먹냐, 점심을 줘갖고 그거를 그냥 먹냐는 당장 내가 받는 연봉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3천 받을 거, 3천이면은 뭐 세금 떼고 2,7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700 받을 거 2,900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장의 내 연봉에도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이거 똑같은 얘기야. 두 번째로 밥값도 안 주려는 회사가 성과급을 주려고 하겠어? 밥값도 주기 아까워하는 회사에서. 물론 직원 수가 많으면은 비용이 좀 나갈 수도 있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뭐 직원이 100명이면은 뭐 한 1년에 한 2억 정도가 이제 점심 식대로 나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1년에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2억이 아까운 회사가 더 뭐 매출이 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성과급을 주겠어? 인센티브를 주겠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장의 그 사회초년생들의 입장에서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되게 큰 돈이고, 이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가 나는 이 점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점심을 안 주는 회사는 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 근무 조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인이나 뭐 그런데 그 채용 사이트에서 근무 조건을 보면은 복리후생에 점심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점심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우리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이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시장 조사에 따른 데이터를 봐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고, 저는 이제 게임 개발 쪽에 있으니까는 이제 게임 개발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갔을 때 이 유저들의 행동들을 다 데이터로 뽑아봐. 그래갖고 우리가 뭘 수정을 해야 되는지, 뭘 추가를 해야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이 채용 사이트에서도 꼭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채용률 대비 퇴사율. 이거는 제가 표를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사람인에서 제가 이렇게 업체를 찍어가지고 그 전체 인원 대비 입사자, 퇴사자를 본 건데, 이 표를 보시면은 전체 사원수가 21명이야. 전체 사원수가 21명인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16명이 입사를 했어요. 16명이 입사를 하고 16명이 퇴사를 했어요. 전체 사원수가 21명인데 거의 80%에 가까운 인원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게 데이터는 정말 과학이에요. 이 회사는, 저는 유추를 해보자면,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추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회사에서 사람을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아갖고 쓰고 자르고가 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 뽑아갖고 쓰고, 그 다음에 그 무슨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은 내보내고, 이래갖고 이 입사율과 퇴사율이 되게 비슷할 확률이, 그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입사는 했어. 여러분의 선배들이 먼저 입사를 했다가 이 회사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퇴사를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16명이 입사를 했는데 16명이 퇴사를 했다라는 거는 적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런 회사에서 발생되는 유추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는 업무의 히스토리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계속 나가니까. 이 업무의 히스토리들이 쌓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저기에 입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하다가 뭔가 하나 잘 될 수는 있지. 근데 이 잘 되는 걸 더 키울 만큼의 그 업무 히스토리들이 적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저는 꼭 내가 지원을 할 회사의 이 입사자와 퇴사자 비율을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 1년간의 그 뭐 입사자나 퇴사자의 비율이 전체 인원의 진짜 뭐 넉넉하게 잡아줘도 50%가 넘는 데는 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는 제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50%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 첫 번째는 이제 파견직으로 입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점심 안 주는데 가지 마라. 세 번째는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피해라. 이렇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이 사이트를 되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재밌어갖고 갖고 왔는데, 복리후생 있잖아요. 여기 채용 사이트 보니까 복리후생을 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급여제도 있잖아요. 퇴직연금, 퇴직금, 4대 보험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복리가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교육 생활도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비 지원은 세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회사에서 많이들 합니다. 물론 해주는 세금 지원이 돼도 안 해줄 수는 있는데 해주는 거니까 좋겠죠. 저녁 식사는 야근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음료 제공은 주면 좋은 거죠. 근무 환경에 뭐 회의실 전용 사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해. 자, 노트북 기본적으로 이제 내 자리에 그 데스크탑 PC가 세팅이 돼 있고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데스크탑 세팅 없이 그냥 노트북만 줘갖고 내가 뭐 그냥 자리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노트북 하나 주면 좋죠. 이거는 내 기본 자리에 데스크탑이 세팅이 돼 있고 그 외에 노트북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뭐 회의실이나 전용 사옥 이거는 뭐 이게 뭐 복리야. 회의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사무용품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내가 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사무용품을 내 돈 주고 사라고 쓰는 회사는, 요즘도 그런 회사가 있나? 조직문화도 회식 강요 안 함, 자유복장, 뭐 요즘은 다 자유복장이 많아지니까 뭐 삼성도 자유복장 하는데 회식 강요 안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리프레시에 연차 반차가 있어. 내 권리입니다. 저거 복리후생이 아닌데 복리후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죠.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 여기는 좀 괜찮아요. 자, 복리후생에 지원금 보험에 자녀 학자금이 있어요. 요즘 중소기업에서 자녀 학자금 주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뭐 대학교 학자금까지 준다 그러면은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급여제도에서도 퇴직연금, 퇴직금, 주일 특훈수당, 4대 보험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의무예요. 근데 다만 이제 상여금은 뭐 주면 좋은 건데 줘야 주는 겁니다. 선물, 명절 선물 이런 거는 보통 다 주죠. 생일차 조기퇴근 괜찮네. 1년에 한 번이지만 장기근속 선물은 뭘 주냐에 따라 갖고 다르겠죠.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장기근속 선물로 3년차는 딱 한 번, 3년차는 딱 한 번에 3박 4일인가 유급 휴가 주고 100만원 해외여행 지원금 주고, 5년차 때는 이제 5년차는 돌아가면서 5년, 10년, 15년은 돌아가면서 그 한 달 유급 휴가에 한 달씩 월급 주면서 휴가 주고, 그다음에 해외여행비 200만원 지원 이렇게 주거든요.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뭐 그 정도 주면은 되게 괜찮겠죠. 교육 생활에서는 우수사원 시상식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 자기가입비 지원, 음료 제공, 이건 뭐 탕비실 같은 게 있는 거겠죠. 조직문화에 회식 강요 안 함, 자유복장, 이게 당연한 것들이 왜 이게 복리로 들어가 있는 건지는 솔직히 저 이해가 안 가요. 예, 리프레시에서도 연차 당연한 겁니다. 내 권리예요. 여름휴가를 뭐 따로 줘. 연차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여름휴가를 따로 줘.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복지죠. 경주휴가가 의무가 아닌가? 제가 경주휴가는 없는 데를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은 당연한 거죠. 권리죠. 이제 산전 후 휴가는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타까운 거는 여기도 그렇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점심을 안 줍니다. 그래갖고 사회초년생이 선택을 하기에는 저는 별로 좋은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나이가 좀 있고 뭐 자녀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자녀 학자금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괜찮겠죠. 요즘은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한 학기에 한 500만원, 600만원 선 주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 당시 벌써 20년 전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대부분의 채용 사이트에서 아까 보여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이런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 복리후생이라든가 아까 그 사람의 그 입사자, 퇴사자의 그 비율도 볼 수 있으니까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물론 당연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근데 이 중소기업은 너무 이 편차가 커요. 정말 안 좋은 데는 정말 안 좋고,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어느 정도의 임금이라든가 복지가 대기업에 가까이 따라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회사를 잘 찾아갖고 입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네, 여기까지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걸러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봐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께서는 언제나 님 말이 맞는 걸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